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집중하시고 끌리는 게 두 개 있다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셔도 좋습니다.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조만간 들려올 반전 소식 하나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리딩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죠. 마음 닿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붉은 방울끈이 눈에 들어왔다면 기다리던 신호나 연락에 마음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 하나가 곧 움직이려 하네요. 1번 분들 카드를 가만히 보니까요. 맨 앞에 신호동자가 먼저 나와요. 이 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손에 뭔가를 들고 뛰어오는 모습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건 마음속 생각만 바뀌는 흐름이 아니에요. 실제로 말, 연락, 소식, 통보, 누군가의 한마디처럼 귀에 들리는 형태로 반전이 들어오죠. 그런데 옆에 다듬이돌이 붙어 있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결이에요. 1번 분들 그동안 같은 일을 너무 오래 반복하셨네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걱정을 접고 또 펴고 괜찮은 척하고 하루를 넘기고 또 다음 날이 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틴 거예요. 남들은 그냥 성실하다고 봤을 수 있는데 안쪽에서는 마음이 달았죠. 옷감을 계속 두드리면 얇아지잖아요. 1번 분들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얇아졌어요. 이게 또 매듭으로 이어지네요. 다듬이돌에서 오래 두드려진 마음이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딱 묶여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여기서 못 나가는 느낌,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난 느낌, 일 하나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자꾸 다시 돌아오는 느낌, 이런 거 있으셨죠? 이 매듭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에요. 말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 기다리다 지친 것이 한꺼번에 엉켜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옆에 문살이 보여요.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니네요. 1번 분들은 그동안 어떤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틈으로만 보신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작 나한테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흐름. 그래서 마음이 더 답답했겠죠. 문살 너머로 그림자는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 것처럼 상황의 일부만 보여서 혼자 해석하고 혼자 불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네 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요. 신호동자가 달려오고 다듬이돌이 오래 버틴 시간을 보여주고 매듭이 그동안 막힌 지점을 잡아주고 문살이 숨겨졌던 정보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1번 분들 반전은 갑자기 복권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뒤에서 움직이고 있던 일이 이제 말로 들리는 흐름이에요. 혹시 요즘 이상하게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연락처, 같은 꿈, 같은 걱정이 자꾸 돌아왔을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미련이 아니라 신호였네요. 신령님께서 크게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결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1번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확실한 말이 없어서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오래 버틴 장면이 먼저 나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 흐름은 끝까지 답답하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호동자가 맨 앞에 섰다는 건 소식이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억지로 캐내는 게 아니라 들려올 말이 있어요.
막혀 있던 문살 사이로 누군가 말 한 줄을 던지는 모습이에요. 이 소식은 아주 거창하게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작게 올 가능성이 커요. 문자 하나, 지인한테 듣는 말, 미뤄졌던 답장, 갑자기 확인되는 일정,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되는 문장처럼요. 그런데 그 작은 것 때문에 1번 분들 마음속 매듭이 확 움직입니다. 그동안 안 풀리던 이유가 보이고 누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감이 잡히네요. 1번 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소식이 왔을 때 바로 감정부터 터뜨리는 거예요. 다듬이돌이 있어서 마음 안에 쌓인 피로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그동안 참은 말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호동자는 말을 전하러 온 아이예요. 싸움을 키우러 온 게 아니에요. 먼저 듣고 한 번 삼키고 그 다음에 대답하셔야 하네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 볼게요. 후반 첫머리에 신칼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1번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져요. 신칼은 망설임을 오래 끌지 말라는 쪽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배라는 뜻이 아니죠. 상황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을 나누고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누고 기다릴 일과 끊을 일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옆에 풍경이 같이 있네요. 바람종이 가볍게 흔들리는 그림이에요. 신칼이 너무 차갑게만 보일 수 있는데 풍경이 옆에 붙으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한 번에 칼로 쳐내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를 듣고 방향을 바꾸는 결이에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이번 반전을 통해 무조건 싸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를 듣고 정확히 움직이는 쪽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제동자가 보여요. 여기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제동자는 작지만 기쁜 것을 들고 오는 아이예요. 큰 산이 한 번에 무너지는 반전이 아니라 막혔던 곳에 작은 숨구멍이 나는 느낌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도움, 작은 금전, 기분 좋은 제안, 다시 살아나는 가능성. 1번 분들이 오래 기다렸던 흐름이 완전히 크게 열리기 전 먼저 작은 복덩이처럼 들어오네요. 마지막에 칠성님이 계세요. 이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칠성님은 사람의 길과 때를 길게 보시는 분이에요. 당장 오늘 내일의 소식만 보는 게 아니라 1번 분들 인생의 방향이 조금 수정되는 흐름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이번 반전은 단순히 누가 연락했다, 돈이 조금 들어왔다, 오해가 풀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하늘의 별자리가 다시 잡히는 모습이에요.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움직이던 일이 어느 날 너무 사소한 말 하나로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거요. 그동안 내가 밀어도 안 열리던 문이 누군가 안쪽에서 살짝 밀어주니까 조용히 열리는 거죠. 이번 흐름이 딱 그래요. 힘으로 열지 마세요. 신호를 들으셔야 해요. 1번 분들에게 들어올 반전은 숨겨진 말이 드러나는 반전이에요. 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멈췄는지, 왜 답이 늦었는지, 왜 내 앞에서만 흐름이 꼬였는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1번 분들이 마음속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한 번 내려놓게 돼요. 이게 성불의 시작이에요. 큰 울음이 아니어도 마음 한구석에 묶였던 것이 풀리면 그 역시 성불하실 겁니다. 다만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 반전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첫 소식은 시작이에요. 그 뒤에 1번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신칼이 있으니 끌려다니면 안 돼요. 풍경이 있으니 작은 변화는 놓치면 안 되고요. 제동자가 있으니 너무 큰 것만 바라보다 작은 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칠성님이 계시니 조급하게 결론 내지 않는 게 좋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조만간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거나 소식이 들리면 바로 답하지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들은 말, 내가 느낀 감정, 내가 확인해야 할 사실을 나눠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 안에서 오래 손대지 않은 서랍이나 메시지함 하나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막힌 흐름이 작은 정리에서 같이 풀려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제가 들어야 할 신호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1번 분들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1번 분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표시 남겨주세요. 2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볼게요. 2번 고르신 분들 혼자 버틴 시간 끝에 귀인 하나 들어오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보내주시면 제가 더 깊게 살펴드릴 수 있죠. 푸른 청수잔이 눈에 끌렸다면 지친 마음을 씻어줄 도움이나 말 한마디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이는 흐름이네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2번 분들 카드를 보자마자 물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이 물이 콸콸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맑은 그릇 안에 조용히 담긴 물이에요. 맑은 물그릇이 맨 앞에 있다는 건 2번 분들 마음이 많이 지쳤지만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있었는데도 본인이 함부로 더럽히지 않고 지켜온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옆에 우물이 있어요. 이게 깊어요. 2번 분들 속마음은 겉에서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2번 분들을 볼 때는 괜찮아 보인다, 차분하다, 잘 견딘다, 이렇게 봤을 수 있네요. 그런데 우물 안쪽을 보면 물이 깊어서 바닥이 바로 안 보이죠. 2번 분들 마음도 그래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오래된 서운함, 내가 왜 이렇게까지 버텨야 했나 싶은 마음이 안쪽에 고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자기가 나오네요. 보자기는 감싸는 것이기도 하고 숨기는 것이기도 해요. 2번 분들은 마음을 너무 많이 감싸왔어요. 남들이 다 알까봐 혹은 내가 약해 보일까봐 어떤 이야기를 예쁘게 접어서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둔 거죠. 그런데 보자기는 영원히 숨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귀한 것을 함부로 보이지 않게 보호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이 숨겨온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감싸둔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 할머니가 옆에서 딱 중심을 잡고 계세요. 여기서 흐름이 깊어져요. 대신 할머니는 집안의 큰 흐름, 대운의 판, 인연 정리, 오래된 내력 같은 것을 보시는 분이죠. 2번 분들 반전은 그냥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감당하던 판에 누군가 큰 어른 같은 기운으로 들어와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흐름이에요. 이 내장을 한 줄로 보면요. 맑은 물그릇이 2번 분들 마음의 순수함을 보여주고 우물이 깊은 속내를 보여주고 보자기가 감춰둔 사연을 품고 대신 할머니가 그 사연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판을 다시 짜고 계세요. 이건 우연한 도움보다 더 깊어요. 시기가 차서 들어오는 도움에 가깝네요. 2번 분들, 혹시 요즘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데 쉽게 말을 못 꺼내셨나요? 말하면 부담 줄까봐, 혹은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해? 이런 반응 들을까봐 그냥 웃고 넘기신 적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혼자 다 삼키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입을 열어야 도움의 물길이 들어와요. 다만 아무한테나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보자기가 있어서 말할 사람을 골라야 해요. 2번 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소비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듣는 척 하면서 다른 데 옮기는 사람, 내 약점을 자기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아직 보자기를 풀지 마세요. 대신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진짜 어른스럽게 들어줄 사람, 현실적으로 방법을 알려줄 사람, 혹은 2번 분들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 열어보는 게 맞네요. 전반에서 중요한 건 2번 분들이 지금까지 혼자 지킨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맑은 물그릇이 흐려지지 않았고 우물도 마르지 않았어요. 보자기 안에 든 것도 버릴 것이 아니라 귀하게 다시 꺼낼 것이고요. 대신 할머니는 이제 판을 다시 짜도 된다는 쪽으로 서 계시네요. 후반으로 가면 발원문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번 분들은 마음속으로만 바라지 말고 말로 적어야 해요. 발원문은 소원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어떤 도움을 받겠다. 나는 어떤 길로 가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정확히 쓰는 흐름이죠. 이번 분들은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참았어요. 이제는 정확히 빌고 정확히 요청하고 정확히 말해야 하네요. 옆에 선녀가 있어요. 이 선녀는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딱딱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바람처럼 가벼운 인연이나 기회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주거나 소개를 해주거나 내가 생각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보여줄 수 있네요. 특히 이번 분들은 예쁘고 편안한 장소, 가벼운 만남, 부담 없는 대화 속에서 귀한 힌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단함이 보입니다. 닫혀 있는 함이에요. 그런데 빈 함이 아니에요. 안에 귀한 제안, 중요한 말, 오래 숨겨진 가능성이 들어 있어요. 이번 분들 반전은 처음부터 요란하게 오지 않아요. 누가 툭 던진 말, 작게 열리는 기회, 부담 없이 받아본 제안이 나중에 알고 보면 큰 전환점이 되는 흐름이에요. 비단함은 급하게 열면 안 돼요. 격식을 갖춰 열어야 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도 성급하게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해수관음이 계세요. 관음님, 기운이 들어오면 마음이 씻겨요.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혼자 울거나 속으로 사귀거나 말하지 못하고 삼킨 것들이 조금씩 정화되는 흐름이에요. 이 반전은 단순히 현실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는 쪽이에요.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이번 분들한테는 큰 약처럼 들어올 수 있네요. 이번 분들, 팩트만 말씀드리면 지금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번 분들은 너무 오래 혼자 버티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손을 내밀어도 괜히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내가 패 끼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반전은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돼요. 물이 그릇에 담기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하잖아요. 마음 한 자리를 비워두셔야 합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누군가 그냥 지나가듯 해준 말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며칠 동안 마음에 남는 거요. 그거 해봐도 되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너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이요. 이번 흐름에서 그런 말은 그냥 수다가 아니에요. 선녀가 바람을 타고 보내는 힌트처럼 보여요. 비단함이 있으니 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네요. 내가 해본 적 없는 방식, 원래 생각했던 길과 다른 방향,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회로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너무 익숙한 길만 고집하지 마세요. 대신 할머니가 판을 다시 짜고 계시고 관음님이 마음을 씻겨주시니 예전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귀한함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짧게 적어보세요. 길게 안 써도 돼요. 나는 이런 도움을 받겠다. 나는 이 문제를 혼자 끌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 아주 작은 이야기부터 꺼내보시면 좋겠어요. 다 털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자기를 조금만 풀어도 물길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관음님께 마음 씻기듯 정성을 들여보세요. 눈물이 나면 참지 마세요. 그 눈물이 막힌 우물을 맑게 하는 물이에요. 이번 분들, 귀인은 꼭 대단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부드러운 사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부담 없이 건네는 말 속에 들어오네요. 마음 닿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가장 받고 싶은 도움 한 줄만 남겨보세요. 말로 꺼내야 길이 열리는 흐름이에요. 3번 고르신 분들 끊어내는 순간 운이 확 뒤집히네요.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같은 결심 앞에 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죠. 은빛 신칼 장식이 눈에 들어왔다면 지금 필요한 건 더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선을 긋는 힘이에요. 나를 묶고 있던 걸 잘라내는 반전이네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3번 분들 카드는 첫 결부터 세요. 맨 앞에 신칼이 나와요. 이건 돌려 말하기가 어렵네요. 3번 분들 이미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계세요. 누구를 더 믿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더 끌고 가면 안 되는지, 어떤 습관을 끊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약해서 칼을 못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살풀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자르는 칼이 아니라 묵은 살을 풀어내는 칼이라는 뜻이에요. 3번 분들 주변에 오래 붙어 있던 피로 반복되는
되는 다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해도 해도 제자리인 일, 그런 게 있었죠. 살풀이가 나오면 몸에 붙은 먼지를 털듯이 영혼에 붙은 무거운 기운을 풀어야 해요. 그냥 참고 가는 게 덕이 아닌 때가 있어요. 그 다음 금줄이 보여요. 여기서 더 분명해지네요. 금줄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치는 선이에요. 3번 분들은 그동안 내 경계가 너무 약했어요. 마음 약한 사람한테 계속 기댄 사람, 내가 거절 못할 걸 알고 부탁한 사람, 내 시간을 쉽게 가져간 사람, 내 에너지를 자기 것처럼 쓴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금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이다 하고 표시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은 가려져 있던 것,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 혹은 신성한 공간과 바깥을 나누는 천이에요. 3번 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실이 있었네요. 누가 내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애써 좋게 해석했던 일이 사실은 나를 묻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장막이 있다는 건 지금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가려졌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 내장은 너무 선명해요. 신칼이 결단을 말하고 살풀이가 묵은 무게를 풀고 금줄이 선을 긋고 장막이 숨은 진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3번 분들 반전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방식보다 내가 더는 허락하지 않는 순간 시작되는 쪽이에요. 이건 위로만 드릴 수가 없어요. 팩트로 보면 끊어야 열립니다. 혹시 요즘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연락 하나만 와도 심장이 내려앉고 어떤 사람 이름만 떠올라도 한숨이 먼저 나오는 흐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에요. 내 경계가 계속 침범당했다는 신호예요. 신령님께서 신칼을 먼저 보여주신 건 이제 더 미루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네요. 3번 분들, 여기서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해요. 착한 것과 끌려다니는 건 달라요. 정성을 들이는 것과 나를 갈아 넣는 것도 다르죠. 살풀이가 옆에 있으니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푸는 거예요. 이걸 죄책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후반으로 가면 소금이 나와요. 이건 정화예요. 아주 현실적으로도 청소, 정리, 씻김, 비움의 흐름이에요. 3번 분들은 마음만 결심하고 끝내면 안 되고 실제 공간을 바꿔야 해요. 방 하나, 책상 하나, 휴대폰 연락처 하나, 메시지함 하나, 오래된 물건 하나, 이런 걸 정리하면서 기운이 바뀝니다. 소금은 말보다 행동이에요. 옆에 장군 신이 서 계시네요. 여기서 힘이 들어옵니다. 3번 분들이 혼자 칼을 들기 어려웠던 이유는 마음이 여려서예요. 그런데 장군신이 외부 변수로 나오면 누군가 단호한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상황 자체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못하던 결정을 대신 현실이 하게 만드는 흐름도 있어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관계가 끊기거나 더는 미룰 수 없는 통보가 오는 식으로요. 그 다음 맞이굿이 보여요. 이게 참 중요해요. 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3번 분들은 지금까지 오래된 것을 너무 붙들고 있어서 새 운이 들어올 자리가 부족했어요. 금줄을 치고 소금으로 정화하고 장군신 기운으로 밀어내고 나면 그 빈자리에 맞이굿처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일정, 문이 다시 열려요. 마지막에 사천왕이 계세요. 이건 강한 보호예요. 3번 분들이 제대로 선을 긋고 나면 더 이상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운이에요. 사천왕은 부드럽게 달래는 분들이 아니죠. 바깥에 거친 것, 부정한 것, 자꾸 흔드는 것을 막아서는 힘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 흐름은 무서울 게 없어요. 단, 본인이 먼저 금줄을 쳐야 합니다. 3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도 또 받아주고, 이 일은 그만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또 미루고, 이번만 하다가 그 2번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신칼은 그 반복을 끊는 칼이에요. 살풀이는 그 반복 때문에 몸과 마음에 붙은 무게를 푸는 의식이고요. 금줄은 다시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표시예요.
조만간 3번 분들에게 생길 반전은 관계나 상황 하나가 예상보다 빨리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살 길이에요. 내가 못 끊던 걸 상황이 끊어주거나 내가 참던 걸 어떤 사건이 드러내서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만들어요. 장막이 걷히는 순간 3번 분들은 속으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예, 팩트만 말씀드리면 3번 분들은 이번에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한 번 금줄 친 곳을 다시 열어주면 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성부를 빌어도 현실에서는 거리를 둬야 하는 인연이 있어요. 모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게 선한 일이 아니죠. 어떤 인연은 멀리서 잘 살길 빌어주는 게 맞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오늘 안에 정리할 것 하나를 정하세요. 연락처든 물건이든 약속이든 마음속 미련이든 하나면 돼요. 그리고 또 문 앞이나 책상 위를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소금 한 꼬집을 물에 살짝 풀어 닦아도 좋고 그냥 깨끗한 물로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자리를 맑히겠다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더는 받아주지 않을 말과 행동을 노트에 한 줄로 적어 보세요. 그게 3번 분들 금줄이에요. 장군신과 사천왕 기운이 같이 들어와서 3번 분들은 이번에 약하게 물러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은 차분하게 하세요. 칼은 날카로워도 손잡이는 단단해야 하잖아요. 감정으로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칼로 쓰셔야 해요. 3번 분들 끊어낼 것 떠오른 게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이름 붙여두세요. 좋아요는 그 결심의 작은 표시가 되죠. 4번 분들 흐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고르신 분들 묻혀있던 복이 곧 제 이름을 드러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정성의 자리를 오래 이어가는 힘이 되죠. 마음 닿으셨다면 살짝 눌러주세요. 황금 비단함이 눈에 끌렸다면 아직 열리지 않은 제안이나 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닫혀있던 함이 이제 서서히 열리는 흐름이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4번 분들 카드는 첫 장부터 크네요. 미륵불이 맨 앞에 나와요. 이건 기다림 끝에 대전환이에요. 당장 눈앞에서 작게 바뀌는 흐름보다 오래 막혀 있던 인생의 방향이 한 번 크게 틀어지는 기운이에요. 4번 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남들은 이미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나만 아직 준비 중인 것 같고 복이 있다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었을 수 있죠. 그런데 옆에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는 시간이 만든 맛이에요.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4번 분들 복은 급하게 끓여낸 복이 아니라 오래 발효된 복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쪽에서는 잊고 있었네요. 집안의 뿌리, 오래 쌓은 정성, 세월이 만든 내공, 말없이 버틴 시간들이 전부 장독대 안에서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지가 나옵니다. 한지처럼 아직 쓰이지 않은 종이에요. 이건 새 문서, 새 시작,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으로 보여요. 4번 분들 앞에 빈 종이가 놓이는 흐름이에요. 예전에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내가 새로 쓰는 판이 열릴 수 있어요. 직업이든 관계든 이름이든 역할이든 내 삶을 설명하는 문장이 바뀌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화로가 붙어 있어요. 이게 4번 분들 핵심이에요.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재만 남은 것 같았을 수 있는데 안쪽에 살아있는 불이 있네요. 4번 분들이 포기한 줄 알았던 마음, 다시 하고 싶은 일, 아직 받고 싶은 인정, 아직 닿고 싶은 꿈이 속에 남아 있어요. 미륵불이 대전환을 말하고 장독대가 오래 익은 시간을 말하고 장지가 새 판을 말하고 화로가 꺼지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 혹시 요즘 옛날에 포기했던 생각이 다시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 다시 연락하고 싶었던 곳,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길, 묵혀둔 계획 같은 거요. 그게 그냥 추억이 아니에요.
화로 속 불씨가 다시 올라오는 소리예요. 미륵불이 앞에 계시니 이건 늦은 게 아니라 때가 오는 쪽이에요. 장독대가 있어서 사번분들의 반전은 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번분들이 오래 쌓아둔 것에서 나와요. 예전에 해둔 공부, 오래 지킨 관계, 꾸준히 해온 일, 남들이 몰라줘도 혼자 닦아온 실력, 가족이나 집안의 오래된 정성. 그런 것들이 이제 이름을 얻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번분들은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가진 게 없던 게 아니라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후반으로 가면 기도 37이 나와요. 이건 단발성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마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정성을 쌓는 흐름이에요. 사번분들은 이번 반전을 맞이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해요. 갑자기 마음이 올라왔다가 하루 이틀 하고 멈추면 불씨가 다시 작아질 수 있거든요. 기도 37은 마음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모으라는 뜻이에요. 옆에 용광신이 나오네요. 여기서 현실의 물길이 열려요. 용왕님 기운은 재물, 기회, 큰 자금 흐름, 유동성을 품고 있죠. 사번분들 흐름에서는 조만간 제한, 돈의 움직임, 사람을 통한 기회, 혹은 막혀 있던 길에 물꼬가 트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막혀 있다가 한 번 길을 찾으면 쭉 흐르잖아요. 사번분들 운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네요. 그 다음 비단이 보입니다. 이건 귀한 기회예요. 화려하고 부드럽지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사번분들은 격이 올라가는 제안, 나를 더 좋게 보이게 하는 자리, 혹은 내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오래 묻혀 있던 재능이나 매력이 다시 드러나는 쪽이에요. 누군가가 그거 네가 해보면 좋겠다. 너한테 어울린다. 이건 네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마지막에 옥황상제가 계세요. 이건 큰 결정의 기운이에요. 사번분들 흐름은 작은 변화에서 끝나지 않아요. 위에서 결정이 내려오는 듯한 흐름,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방향 전환, 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강해요. 옥황상제는 질서와 중심을 잡는 분이에요. 사번분들이 흩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중심에 놓고 내 이름을 제대로 세우는 때가 오는 거죠. 사번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내가 한참 전에 했던 일이 나중에 돌아와서 기회가 되는 거요. 예전에 만난 사람이 나중에 도움을 주고 오래전에 배운 것이 갑자기 쓸모가 생기고 그때는 실패 같았던 일이 시간이 지나니 내 이력이 되는 것. 이번 흐름이 딱 그래요. 장독대 속에 오래 익은 것이 이제 상에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조만간 사번분들에게 생길 반전은 나에게 아직 이런 길이 있었나 싶은 쪽이에요. 포기했던 일이 다시 연결되거나 닫힌 줄 알았던 문이 열리거나 내 이름을 다르게 불러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용광님과 비단이 같이 있으니 기회가 현실적인 이득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흐름상 물길과 귀한 제안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4번 분들은 이번에 스스로를 너무 낮춰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좋은 제안을 해도 제가요 하고 뒤로 빠지면 흐름이 늦어져요. 물론 허세를 부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단은 격식이 있어야 빛나요. 내가 가진 것을 정중하게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옥황상제가 마지막에 있으니 중심이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 37이 있으니 정성을 꾸준히 드리는 게 좋아요. 한 번 크게 비는 것보다 작게라도 이어가는 정성이 맞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열고 싶은 길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물이 흐를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왕님 앞에서는 막힌 마음보다 흐르는 마음이 중요하죠. 제가 받을 복은 받겠습니다. 제가 쓸 길은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좋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오래 묵혀둔 계획 하나를 다시 꺼내보세요. 예전 노트, 저장해둔 글, 미루어둔 연락, 배우다 만 것, 다시 봐야 할 자료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소개글이든 이력 한 줄이든 제안서든 작은 기록이든 괜찮아요. 장지가 나왔으니 쓰는 행위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과 작은 불빛 하나를 두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물길과 불씨가 같이 살아나는 흐름이라 마음을 모으면 훨씬 또렷해집니다.
4번 분들, 이 반전은 늦게 오는 것 같아도 열리면 깊게 열려요. 지금까지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흐름이에요. 묻혀있던 복이 제 이름을 찾고 닫혀있던 함이 열리고 4번 분들이 스스로를 다시 다르게 보게 되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오늘 내 흐름을 다 보면요, 공통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반전은 아무 준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쌓인 마음 위로 들어오네요. 1번 분들은 신호가 오고, 2번 분들은 귀인이 들어오고, 3번 분들은 끊어내며 길이 열리고, 4번 분들은 묻혀있던 복이 이름을 되찾아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고르신 번호와 지금 마음에 가장 무거운 바람 한 줄 남겨보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흐름이 정리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 닿으시는 분들만 천천히 고정 댓글 카톡으로 맞춤 부적이나 비방 문의 주셔도 좋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매듭은 풀어주시고 들어와야 할 복은 제때 들어오게 살펴주시길 정성으로 빌어드릴게요.